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노팅엄 대 브랜트포드. 자, 현재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원정팀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중에서 이제 토트넘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전부 다 졌을 정도로 최근 좀 성적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3, 4일 전에 있었던 이제 FA컵 4강전에서는 이제 맨시티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좀 탈락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FA컵도 한번 우승까지 좀 노려볼 수 있었겠지만 이제 맨시티라는 벽에 좀 막히면서 이제 아쉽게 좀 4강 탈락하게 된 좀 노팅엄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비록 이제 노팅엄이 현재 리그 6이긴 하지만 지금 다른 경쟁팀들에 비해 이제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이번 경기에서 노팅엄이 좀 이기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3위까지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노팅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좀 챔스권 경쟁에서 좀 밀리지 않으려면은 이제 반드시 승리가 좀 필요한 경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지금 이제 1승 2무로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첼시랑 이제 아스날 상대로 좀 비기거나 브라이튼 상대로 이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가능성이 좀 많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남은 이제 잔여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든다고 하면은 좀 7위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혹시 모를 좀 가능성을 좀 고려했을 때 이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 이제 뭐 동기부여가 없다라고 보기는 좀 많이 지금 어려운 상태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네, 요 경기는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비교적 점유율은 브랜트포드가 더 높게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두 팀 다 대체로 공격 템포가 좀 빠르고, 그리고 네, 전개도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스피드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두 팀 다 공격전에 좀 빠르면서 이제 역습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뭐 두 팀 다 이제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좀 종종 그려질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뭐 브랜트포드가 점유율을 좀 높여가면서 공격을 좀 전개할 수 있고, 그리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을 좀 포기하면서 빠른 좀 역습 전개를 좀 기반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노팅엄은 좀 더 뭐 효율적인 공격을 약간 좀 중시할 수 있고, 그리고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점유율을 좀 높으면서 계속해서 좀 두드리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네. 자, 확실히 뭐 최근 좀 흐름은 브랜트포드가 더 좋고, 그리고 거의 지금 2주가량 신 브랜트포드와 달리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3, 4일 전에 이제 FA컵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노팅엄이 더 열세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후반기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 더 좋은 성적과 그런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노팅엄 상대로 이제 좀 4년 넘게 원정에서 브랜트포드가 좀 진 적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좀 홈 노팅엄 상대로는 강한 면모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상승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쵸. 확실히 뭐 동기부여 쪽만 봤을 때는 당연 뭐 노팅엄이 더 이제 좀 높긴 하지만 이런 지금 뭐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브랜트포드가 후반기 즉 원정에서의 좀 페이스와 경기력이 좀 굉장히 좀 좋다는 점, 게다가 이제 뭐 이런 좀 홈 노팅엄과의 그런 좀 상승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저는 뭐 노팅엄보다는 브랜트포드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랜트포드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고 할게요. 분석해 봤을 때는 브랜트포드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래도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좀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쿨가이 형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쿨가용님, 네, 총 이제 51개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승패 본다고 하면은 부포 프랜스, 안 그래도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 토트넘 대 보데글림트. 자, 이 경기는 이제 유로파리그 4강 1차전 경기입니다. 자, 우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손흥민 선수를 좀 비롯해 이제 드라구신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크고, 특히 좀 중원에서의 좀 누수가 큰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교적 좀 보데글림트의 그런 좀 핵심 자원들의 좀 결장이 좀 많다 보니까 전력 누수도 더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8강전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꺾고 이제 4강에 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뭐 비록 지금 리그에서는 연패 중이긴 하지만 지금 뭐 리그는 하위권으로 사실상 뭐 남은 경기가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리그는 버리는 스탠스를 좀 보이고 있고, 현재는 뭐 오로지 지금 유로파리그에만 포커스를 좀 두고 있다고 봐도 이제 무방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이 이제 좀 굉장히 좀 절실하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약간 좀 유로파리그를 우승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냥 좀 시즌 평가가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네. 물론 뭐 이제 리그는 진짜 뭐 너무 좀 처참한 성적을 좀 거두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 좀 보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유로파리그를 좀 우승한다고 하면은 일단 뭐 우승컵을 좀 들어올리는 거는 물론 이제 다음 시즌 챔스 진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유로파리그의 사활을 좀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8강 전에서 이제 라치오 상대로 연장전 끝에 이제 총합 스코어에서 좀 앞서며 이제 4강에 좀 진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 이제 뭐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치오 상대로 또 1차전 홈에서는 굉장히 좀뭐 압도적인 경기로 좀 보이면서 그런 약간 좀 홈에서의 그런 좀 승리를 좀 통해서 이제 올라갔다고 봐도 좀 무방을 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보데글린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가 이제 노르웨이 리그가 다시 좀 개막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리그와 유로파 리그를 병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화이트폴 80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이트폴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들었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뭐 토트넘이 홈에서 주도권을 좀 가지며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토트넘의 좀 빌드업을 차단해 좀 빠른 역습으로 좀 주로 좀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지만, 다만 근데 이제 보데글림트가 확실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만큼 지금 원정에서는 많이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특히 좀 공수 밸런스가 이제 원정에서는 많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원정 좀 보데글림트가 좀 토트넘 상대로 좀 선전하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일단 아무래도 이제 홈에 비해 공격도 많이 좀 부진하고, 그리고 특히 좀 원정에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좀 보데글림트의 좀 실점 위험이 어느 정도 좀 더 클 수가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토트넘이 이제 좀 침투나 좀 컵백 등 좀 다양한 좀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그래도 헐거운 좀 원정 좀 보데글림트의 수비를 잘 공략하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합니다. 네. 윤대엽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윤대엽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정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실점 위험이 더 좀 커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자, 게다가 이제 뭐 토트넘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홈 경기에서 뭐 결과를 좀 내지 못하면은 이제 2차전 홈 보데글림트 상대로는 훨씬 더 어려운 경기를 좀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차전에서는 굉장히 좀 결과를 내는 게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뭐 유로파 리그에서 보데글림트가 지금 홈 5연승을 좀 기록 중으로 극강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요런 지금 홈 보데글림트를 2차전에서 만난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1차전은 좀 토트넘이 뭐 반드시 좀 잡아야 되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왕 뭐 잡는 거는 뭐 최대한 좀 점수 차를 좀 많이 내면서 이기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아무래도 일단 뭐 보데글림트가 뭐 이번 뭐 유로파 리그에서 홈에서 뭐 잡은 팀들만 봐도 뭐 라치오, 뭐 트벤테, 뭐 올림피아 코스와 같은 이제 좀 경쟁력 있는 팀들을 다 좀 잡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홈 보데글림트를 2차전에 만난다는 거는 토트넘한테 부담이 클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4강 1차전에는 굉장히 좀 더 이제 힘을 좀 확 써서 이제 무조건 좀 잡아야 되는 경기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서 약간 지금 원정 보데글림트가 확실히 좀 이제 홈에 비해서는 이제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도 이제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네, 그래도 토트넘이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차전은 네, 토트넘이 좀 잡는다고 좀 보기 때문에 네, 승패 본다고 하면 토트넘 사이드 보도록 하고, 네, 이거는 네,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원정 보데글림트의 그런 좀 수비가 많이 좀 못 믿어온 것도 있고, 그리고 수비 집중력이 좀 급격히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좀 대량 실점 위험 또한 보데글림트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토트넘 승 마인승의 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바오 대 맨유 경기. 이 경기도 이제 유로파리그 4강 1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심 공미 이제 산세트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팀 내 지금 득점 1위 좀 산세트의 결장은 이제 빌바오 입장에서는 공격에서 타격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맨유 역시 이제 지르크지 발로 이제 리산마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맨유 역시 뭐 지르크지의 좀 결장은 이제 공격에 있어서 좀 타격이 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8강전에서 레인저스를 꺾고 이제 4강에 진출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원정에서 진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진 경기가 이제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기다가 이제 추가로 현재 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홈에서 3연승을 좀 거두고 있는 중으로 여전히 좀 홈에서는 강력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가요. 자,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파리그 8강 전에서 이제 리옹 상대로 연장전에서 이제 2점 차로 지고 있던 경기를 그것도 이제 내리 좀 3점을 좀 더 내면서 이제 5대4 대역전승을 좀 거뒀고, 그런 좀 기적적인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극적으로 4강에 좀 진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좀 리옹과의 그런 8강 2차전은 이제 뭐 경기 내용을 떠나 이제 가장 좀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기억에 좀 남을 만한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최근 행보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현재 지금 맨유가 그래도 비교적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좀 크고, 그리고 홈 빌바오의 좀 최근 뭐 경기력이나 뭐 중원 장력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 빌바오 상대로 이제 맨유가 그것도 원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많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뭐 결국에는 주도권을 좀 가질 팀은 좀 빌바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빌바오가 좀 주도권을 좀 가진다고 하면은 대체로 이제 좀 경기 템포는 좀 느리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아무래도 일단 뭐 최근 좀 홈에서 빌바오가 주도권을 가지는 경기들 좀 봤을 때는 대부분 좀 느린 템포로 좀 경기가 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뭐 만약 빌바오가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진다고 하면은 경기 템포 자체도 대체로 좀 느리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수비 밸런스가 더 좋고, 그리고 최근에도 뭐 홈에서 클린시트 경기가 좀 많은 만큼 지금 수비가 좀 견고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맨유가 홈 빌바오의 좀 수비를 뚫기는 좀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빌바오가 그래도 맨유의 그 공격을 좀 잘 좀 틀어 막으면서 좀 안정적인 그런 경기 운영을 좀 보일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네. 자,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비 뒷공간 좀 침투가 좋은 거죠 빌바오기 때문에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좀 쉽게 라인을 좀 올리기도 많이 좀 어려운 경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지금 빌바오의 그렇죠 홈에서의 강세 그리고 이제 맨유가 지금 최근 좀 이기는 경기가 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흐름이 안 좋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도 어느 정도 크다는 점까지 다 고려하면은 1차전은 저는 요거는 그래도 빌바오가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빌바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빌바오 승 쪽을 보거나 안 그러면은 요거는 네 어느 만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바오 승의 2.5죠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유로파 리그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리그 경기 베티스 대 피오렌티나. 자, 일단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좀 영입한 이제 쿠초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퍼런스 리그 명단에 이제 넣을 수 없어 이제 여전히 좀 제외된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원정팀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여기서 양 팀의 좀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컨퍼런스 리그 8강에서 이제 야겔로니아를 꺾고 이제 4강에 진출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지로나와 바야돌리드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좀 현재 좀 2경기 연속 지금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이면서 다시 이제 좀 공격이 좀 살아난 그런 좀 최근에 좀 베티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강에서 첼레를 꺾고 4강에 좀 진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무려 9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이제 피오렌티나가 굉장히 좀 좋은 상세를 좀 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네. 확실히 좀 최근 좀 흐름이 좋은 그두 팀의 좀 맞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은 초반부터 중원 싸움이 좀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한 그래도 점유율을 좀 높여가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가는 반면 이제 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홈 베티스 상대로 이제 볼 점유율 좀 기반으로 플레이하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유율을 좀 어느 정도 좀 포기하는 대신 그 대신에 이제 좀 압박 강도를 좀 높여 이제 빠른 쪽 역습을 좀 통해서 주로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전반적인 좀 점유율은 좀 베티스가 그래도 높게 좀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좀 점유율 어느 정도 좀 포기하는 대신 그래도 빠른 좀 역습을 좀 통해서 비교적 더 뭐 효율적인 좀 공격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전해드려 봤네요. 자, 근데 확실히 이제 베티스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제 안토니와 쿠초 에르난데스를 영입한 이후에 경기력이 확 좋아지며 이제 스테어를 했지만 지금 뭐 베티스만큼이나 좀 피오렌티나의 후반기 행보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현재 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홈뿐만 아니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도 좀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피오렌티나가 뭐 쉽게 좀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 현재 이제 공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그렇죠 쿠초 에르난데스가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좀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도 좀 감안을 해야 되죠. 네. 자, 뭐 다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피오렌티나가 홈 베티스를 잡기는 많이 좀 무리일 것으로 보고 그래도 뭐 베티스 역시 뭐 피오렌티나 상대로 이제 이긴다고 해도 이제 쉬운 승리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저는 뭐 요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현재 뭐 베티스의 그렇죠 전배 사이드를 보기에도 이제 뭐 1.6대 승배당은 솔직히 배당 대비 뭐 그리 좀 메리트는 더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 경기는 뭐 충분히 무승부로 끝나도 할 말 없는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경우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가져가도 할게요. 그래서 베티스 햄무나 안 그래도 무승부 쪽으로 가져가는 경기, 아니면 언어봤는데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으로 이제 베티스 햄무 할부, 안 그래도 언어본 본다고 하면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로고르덴데 이제 첼시. 자, 일단 유로고르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 그리고 키퍼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유로고르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은kun쿠, 그리고 라비아, 포파나, 그리고 키퍼에서 이제 산체스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네요. 자, 우선 이제 유로고르덴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리그 8강전에서 비교적 강팀인 이제 라피트빈을 좀 잡으며 이제 업셋에 성공했고, 그러면서 이제 4강에 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이제 컨퍼런스 리그 시작 전에는 뭐 4강까지 뭐 올라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안정된 좀 수비를 좀 바탕으로 계속해서 좀 결과를 내면서 결국 좀 4강까지 이제 좀 올라오게 되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이제 컨퍼런스 리그 8강 이제 2차전 경기에서 레기아 상대로 이제 홈에서 지긴 했지만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1차전에서는 뭐 대승을 좀 거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레기아 상대로 합계 스코어에서 좀 앞서며 4강에 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리그에서 전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8강 2차전에서 레기아 상대로 좀 지면서 컨퍼런스 리그 전승 행진이 이제 끊기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8강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리뷰를 해봤고, 자, 일단 물론 이제 이 경기가 뭐 컨퍼런스 리그 4강 전이긴 하지만 첼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 경기보다는 리그에서 챔스권 경쟁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경기보다는 이후에 있을 리버풀과의 좀 리그 경기에 더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지금 뭐 이제 첼시도 현재 뭐 이제 거의 뭐 챔스권 지금 뭐 턱걸이에 좀 있고, 게다가 이제 경쟁팀들과의 좀 승점도 이제 확 좀 붙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리그에 이제 좀 집중을 안 할래야 좀 안 할 수가 없고, 자, 게다가 이제 다음 이제 리그 상대가 이제 이미 우승을 확정 지은 그좀 리버풀이기 때문에 약간 뭐 요런 약간 좀 리버풀이 어느 정도 좀 힘을 뺄 가능성도 이제 염두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이 경기보다는 이제 다음 리그 경기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네. 무일리님 이제 누적 80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쪽으로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경기가 이제 뭐 4강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첼시는 오히려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더 돌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보여집니다. K1976 무시비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풍선 이제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12님.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들었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일님도 이제 적중 기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다만 뭐 그럼에도 뭐 대체로 뭐 공격 전개가 안 좋은 뭐 유로고르덴이 뭐 첼시의 좀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뭐 첼시가 뭐 로테 위주로 좀 돌린다고 해도 이제 그런 좀 첼시 상대로는 중원에서 좀 밀릴 수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주도권을 좀 가질 팀은 좀 첼시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첼시가 좀 템포 조절하면서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유로고르덴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확실히 뭐 첼시가 더 유리한 경기는 맞긴 하지만, 자, 아무래도 일단 이제 최근 좀 유로고르덴의 좀 수비가 많이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첼시도 지금 뭐 이 경기가 뭐 그렇게 뭐 급할 게 없는 경기고, 차라리 뭐 요 경기에서는 좀 힘을 빼다가 이제 2차전 홈에서 그냥 좀 확실히 그냥 이제 좀 잡는 그런 좀 그림도 이제 약간 좀 염두는 해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경우를 좀 뒀을 때는 이 경기는 뭐래도 첼시가 더 유리한 경기는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원정에서 좀 대승을 좀 장담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경기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좀 첼시를 보긴 하지만 마인승으로 접근하기까지는 다소 좀 리스크가 좀 클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는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첼시 승을 보되 고배당으로 요건 한번 햄무 도전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1.4 정도의 승 쪽. 네, 그래서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하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네, 첼시 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